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베어 전 실장입니다. 지금까지 1년 넘도록 제가 목수인 줄 알고 저한테 목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메일과 카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도 그렇고 지금도 가끔씩 그런 메일이 오는데 저는 목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제가 목수를 옆에서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주관적으로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목수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목수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 형틀목수라고 있어요. 형틀목수는 뭐냐? 우리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짓다 보면은 막 거푸집 대고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이게 철근 딱 해놓고 거푸집을 딱 갖다 대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을 할 때 일을 하시는 형틀목수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창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루시는 분들. 이분들은 창호 목수라고도 하고, 이제 일본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는 다대구 목수라고도 합니다. 이 다대구 목수분들이 내장 인테리어 목수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인테리어 목수라는 것보다 인테리어 목수지만 다대구 목수를 더 선호를 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창호, 창틀 이런 것도 잘 다루고 가구도 되게 잘하고 문짝도 잘 만들고 하거든요, 원목으로. 그래서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다대구 목수면은 그래도 좋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인테리어 목수, 내장 목수라고도 해요. 집을 다 형틀 목수분들이 이제 집을 다 짓고 나면은 안에 몰딩도 돼야 되고 석고 마감도 해야 되고 문짝도 달아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장 목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구 목수가 있습니다. 가구 목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원목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현장에서 보는 원목은 사실 많은 원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원목이기는 한데 원목 짜투리들을 막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집성을 시켜 넣어가지고 나오는 집성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가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원목 오크나 아니면 월넛이나 칸포 등등등등등등 진짜 좋은 수종들을 건조시키고 그거를 깎고 그리고 조립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드는 목수분들이 계세요. 일단 가구 목수라고 하는데 공방 목수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공방에서 목공방에서도 그런 가구 제작을 하니까요. 일단 그렇게 가구 목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집 지어주는 남자 플로우 있죠? 그 양반은 이런 목수가 아니고 빌더라고 하는 게 맞아요. 목조주택을 짓는 목수들을 빌더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일단 골조도 이제 구조재를 이용해서 골조도 세우고 내장 마감까지 다 끝내요. 그래서 인테리어 현장에 들어와도 일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가 빌더로 주가 목조주택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게 목조주택을 짓는 빌더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장 인테리어 목수, 인테리어 목수라고 하면은 인테리어 업자라고 해도 돼요. 업자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들이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 현장을 굴리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 인테리어 목수, 그냥 목수라고 할게요. 지금부터는 그 목수분들한테 의지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어떤 마감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봤을 땐 타일이지만 타일 붙이는 그 면을 만들 때는 목수분들께서 타일 마감이라는 걸 알고 타일 마감을 할 수 있게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도배 마감이다, 도배 마감 할 수 있게 해주고, 도장 마감이다 하면 도장 마감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외에 다른 패브릭이나 다른 게 붙는다 하더라도 다 목수가 처음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 자체가 목수가 아니잖아요. 인테리어 목수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인테리어 목수 팀장님을 모셨어요. 저와 지금 10년 동안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목수 반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공 형님을 모시고 또 이제 형님한테만 들을 수 있는, 지금 현업에 계시는 우리 목공 팀장님한테 조언을 들으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 형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저 그냥 이제 목국님, 뭐 반장님, 팀장님 이렇게 못하고 그냥 형님이라고 그냥 말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목수 형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형님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올해 나이는 42살이고요. 이제 목수 생활한 지는 이제 제가 2001년도 겨울부터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이제 한 17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 이름은 김현수라고 합니다. 자, 형님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저는 뭐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형님은 처음부터 인테리어 내장 목수셨는지 아니면 다른 루트였다가 이쪽으로 빠지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내장으로만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내장 목수가 맞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목수 일을 접하게 된 거는 이제 전원주택 공사하는 목조 현장에서 이제 내장 이제 단열재, 인슐레이션이라는 단열재 넣는 것부터 해서 이제 뭐 몰딩 작업, 석고 작업, 뭐 마감 작업, 계단 작업 뭐 이런 목공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그 목조주택 현장에서 일을 차곡차곡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목조주택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골조까지는 손 안 대고 내장만 맡아서 하시다가 이제 좀 맞아가지고 이쪽으로 하신 거네요. 그게 뭐 맡아서 공사를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내장을 그때부터 네, 배우기 내장을. 시작한 거고. 그럼 형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원래 다른 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대학도 나오고 그렇죠. 또 이제 다른 거 전공을 했는데 그렇죠. 목수가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도 지금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전향을 하시려고 생각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목수가 되려고 했던 이유나 목수가 그냥 이게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결정한 계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워낙에 스펙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금액이 연봉으로 따지면은 1,6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아르바이트 하고 할 때도 최소 못 벌어도 한 2,100, 2,200 정도는 벌었는데 너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빨리 시작해서 일을 배워야겠다 욕심으로 제가 처음에 목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형님도 지금 목수를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들어온 케이스네요. 보통 다른 그렇죠. 분들은 그냥 아시는 분이 야 너 놀아 너 잠깐 와서 나 좀 도와줘 해서 일을 하다가 목수가 되신 분들도 많은데 형님은 목수가 돼야지 하고 목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만 해도 사실은 이 목수가 돼야지 하고 달려든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왜 많은가 하면은 지금 언론 이런 미디어나 아니면은 TV나 이런 데 보면은 멋있게 나오잖아요. 목수들 그렇죠. 하면은 이렇게 툴벨트 멋있게 차고 일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수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봐도 목수라는 직업이 정말 메리트가 있고 정말 멋있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목공 체험을 하더라도 힘든데 진짜 전문가 지금 17년 동안 일을 해왔다 하더라도 또 진짜로 이제 숨겨져 있는 열받고 짜증나고 빡치는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잖아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일을 할 때는 모르고 젊은 나이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일을 하면 할수록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날씨에 날씨. 날씨.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그럼 일할 수 있는 계절 뭐 봄, 가을인데 요즘엔 또 봄, 가을이라고 해서 그닥 그렇게 날씨가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1번으로 날씨고 날씨. 두 번째 이제 둘째로는 만약에 이제 먼지를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로 인해 기관지가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무리 기관지가 좋았던 사람들도 나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 그렇죠. 건강 문제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몸에 아토피라든지 그런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을 시작하는 순간 100% 이게 막 증상이 막 심각하게 막 그래서 병원을 다녀야 할 정도까지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이제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일을 가르쳐 준다는 목적 하에 뭐 일을 열심히 가르쳐 주는 것보다 막 자기가 하기 힘든 거, 뭐
자재를 나른다든지 막 먼지가 많이 나는 데서 일을 시킨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3개월을 버티면 6개월을 갈 수가 있고 6개월을 버티면 또 1년을 버틸 수 있는 건데 보통 3개월 안에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그만두는 상황이 제일 많이 생기죠. 그런 상황이 제일 많이 생기죠. 이게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분명 3개월 똑같이 자재만 먼저 나르고 현장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3개월씩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쵸. 어떤 사람은 한 2개월 차 됐을 때 이 작업 여기 현장 딱 보더니 여긴 이래? 그럼 MD는 이쪽으로 쌓고 우리 반장님이나 형님들 이쪽에다가 톱다이 키겠지?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뭘 놓고 이렇게 동선을 짜서 자재를 막 나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3개월 내내 그냥 석고든 MD든 합판이든 한 곳에다 쫙 쌓아버리고 그 앞에 각재 깔아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걸 일일이 다 말을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센스 없는 사람들은 뭐 거의 100%가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버티고요. 스스로 네. 못 버티고 나가는 것 그러다가 이제 같더라고요. 그걸 좀 재미를 삼아서 네.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3개월, 6개월, 1년 하다 보면 2년, 3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중기공 되고 기공 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형님 며칠 전에 올라간 영상 중에 제가 막 자재 나르는 영상 봤어요? 아유, 저희 그런 모습 오래 봤죠? 파이팅 넘치더라고. 네, 오랜만에. 예전에는 참 많이 했는데 아. 오랜만에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저는 그 시절이 지나갔지만 와 이거를 3개월 동안 이렇게 해? 와 이건 아닌데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또 요즘 사람들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거예요. 어쨌든 이제 처음 이제 뭐 그런 모습 우리가 미디어나 뭐 이런 데서 보여진 모습 외로 건강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그 근성 센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힘든 거 뭐 다른 거 없어요? 보통 이제 목수들이 처음에 이제 기공을 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항상 성격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격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이제 보통 성격 없는 사람들은 바로 도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격이 있어가지고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두 번째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희는 항상 그 높은 데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공구를 다루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 다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난 여기서 옆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갑자기 뭐가 무너진다든지 뭐가 떨어진다든지 막 그래서 나는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수라는 직업이 항상 그 다 완성된 걸 봤을 때는 나도 목수를 해서 저 정도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그 보이지 않는 그 노력들이 많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목공 입문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누구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 받은 걸 가지고 기준을 세워버리는 게 있어요.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뭐냐면은 일 가르쳐주는 형님들, 반장님, 형님들은 꼰대다. 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꼰대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처음에 왔는데 처음에 너가 공구를 잡고 싶어 하면은 이 사람한테 주어질 공구의 순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옆에서 난 목수가 아니지만 옆에서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난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꼰대가 안 시켜주고 안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조금씩 일을 더 늘려서 배우게 되는 건데 일단은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석고 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기공들은 또 더 이제 디테일한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조공을 또 쓰는 이유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진입을 할 때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꼰대짓을 안 하게 되면은
진짜 위험할 수도 있고 일의 순서가 엉망이고 팀의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럿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생각을 했냐면은 그날 집 나르는 영상 찍을 때 내가 수아한테 그랬어요. 우리 감독님한테 야, 형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 오면은 인테리어 저기 직원 오면은 직원한테 좀 스스로 뭔가를 느끼게 해주려고 그거를 시키는데 수아한테 얘기했어요. 그거를 야, 형 직원 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날렸어. 3개월 동안 막 이런 것만 해.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 딱 그거예요. 그게 꼰대 같은 거라고. 아니 내가 이거를 날르면서 이거는 여기다 배치하는 게 좋겠다. 아, 이런 공정의 흐름을 알아갈 수 있는 건데 뭐 그걸 꼭 굳이 날려야지 아냐. 그냥 편하게 얘기해주면 알잖아요, 형님. 여기는 뭘 놔야 되니까 이건 여기다 놔야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형님도 꼰대가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도 요즘에 꼰대 짓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죠. 네, 사람들한테 일부러 장난 반 진담 반으로다가 일 빨리 안 한다고도 하고 막내한테는 너 더 똑바로 못하냐고도 그렇죠. 하고. 시대가 그러는데, 아무리 많이 흘렀다 하더라도 요즘 나오는 그 마인드와 생각 갖고 물론 반영은 해야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갖고 오던 그거를 조금 이렇게 같이 집어 넣어줘야지 현장의 분위기나 뭐 이런 게 다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형님도 동의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많은 목수분들이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 형님이 하는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 점은 뭐 각자 알아서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수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사람들이 멋있게 이렇게 툴벨트 차고 부금 저기 BGM 조용한 거 쫙 깔리면서 툴벨트 안에는 땀 냄새밖에 그렇죠. 툴벨트 툴벨트 안에는 솔직히 땀 냄새밖에 없는데 보여주는 것 중에서는 영상에서는 멋있는 모습만 보여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진입을 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두 번째로는 돈이에요, 돈. 그렇죠. 네. 기공이 되었을 때와 기었을 때의 페이 그리고 한 달 보통 평균적인 수입 물론 어떤 팀장님을 따라다니냐에 따라서 페이는 달라져요. 그쵸? 근데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는 뭐 평균은 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공의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팀장의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 된다. 요 정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목수 일을 하게 되면은 뭐 저희는 5일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은 일요일 날은 쉰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한 달에 한 4번 정도 아니면 5번 정도 쉬는 걸로 계산했을 때 일을 꾸준히 한다고 계산하면은 한 25일 정도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금 기공 단가가 22만 원씩이니까 계산하면 답은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형님이 형님 기준으로 얘기하시면은 안 돼요. 평균적인 이제 그렇죠. 왜냐면은 다른 목수님들이 25일 동안 뭐 30일 동안 계속 이렇게 형님처럼 일을 하시지는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 20일 좋다. 20일 정도 평균 그렇죠. 잡죠. 평균 네. 20일 잡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뭐 건축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힘든다고 모르지만 올해는 진짜 최악으로 힘들거든요. 저희도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일 못한 사람들은 뭐 한 달에 뭐 일주일 일했다는, 5일 네. 일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도 네. 많습니다. 이게. 네. 보통은 그거네요. 뭐 다 내가 이 목수가 됐다 하더라도 뭐 평균적인 시세를 따라갈 수는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뭐 운도 있겠지만 그렇죠, 또 어떤 그렇죠. 사람들과 엮여져 있는 것도 엮여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22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기공으로 치면 한 달에 440만 원을 버는 거고 팀장님으로 친다고 하면 팀장님이 지금 33만 원에서 뭐 35만 원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네, 33만 원으로 잡고 20일이면 66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갭이 110만 원 정도. 거의 뭐 이제 팀장급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본 팀장이 웬만한 공구들은 다 그렇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그걸 풀어서 계산을 해본다면은 공구 손료가 5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팀장으로서 이제
현장을 컨트롤하는 그 비용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더 받는다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아, 그게 예전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10년 전에는 그냥 연장대다 해가지고 5만 원 미만으로 기공 품에서 그쵸. 5만 원 내로 이렇게 청구가 됐었는데 지금은 내가 봐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지금은 갭이 11만 원 정도가 있지만은 이거는 11만 원이 연장대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쵸. 제가 봐온 결과 이 목수 팀장님들이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연장대 플러스 인건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공구 손료 같은 게 네. 있다 보니까 점검하고 뭐 사드리고 뭐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팀원들 또 뭐 먹이고 막 이러다 보면은 기공보다 조금 더 받는다. 그렇죠. 기본보다 좀 더 받긴 하는데 이제 그게 많이 버는 것처럼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와전이 돼 있죠. 예, 많이 버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것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기공보다 더 못 볼 때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팀원들 같이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형님이 더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공사를 하고 이제 제가 팀장이기 때문에 그 저희 같이 일한 팀원들이 일이 끝나면은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의무가 있는데 저도 받아야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뭐 민사도 있고 형사도 걸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결국 못 받는 사람한테는 못 받고 또 사람들이 이제 재밌는 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못 줄 테니 미안해 하는데 1년 이상이 넘어가면은 네. 이제 배째라식으로 나오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쓸 때도 많아요. 네. 많이 못 가져가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이제 문제는 팀장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뭐 돈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 문제는 이거는 진짜 제가 뭐 예전에도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정당히 일을 시켰고 일을 의뢰를 했으면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공과 팀장님의 인건비는 22만 원, 33만 원 어느 정도가 제 준비가 됐어요. 근데 그 밑으로도 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보면은 더 세분화를 시키자 보면은 준기공이 있고 조공이 있고 그리고 그냥 잡부도 조공이죠. 그냥 목수 그쵸? 풀벨트를 차면은 조공이나 중기공이나 그 차이죠. 그쵸. 예, 이제 조공이냐 이게 뭐 중공이냐 차이가 있는 그 것 일을 같은데 배우는 입장은 딱 두 부류로 나누고 이제 거기서 이제 네. 올라가면 기공이 되는 네.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는 조공인 거예요. 그쵸. 조공이라고 하지만은 툴벨트를 차고 이제 석구부터 시작해서 뭐 자재 운반 청소 뭐 이런 것도 할 테고 뭐 현장에 많은 일을 막내로서 많은 일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아까 얘기하신 게 10만 원 정도? 기본 이제 10만 원 시작을 해서 예, 팀장님 마음이겠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좀 똘똘한 애들은 네. 좀 빨리빨리 올라갈 네. 거고 제가 아니다 싶은 애들은 금방 잘릴 거고. 제가 아는 정보로는 형님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딱 적당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처음 이제 조금 많이 짠 사람들은 그렇지. 8만 원씩 줘요. 8만 원씩. 그렇지. 그리고 이제 조금 준다는 사람들은 12만 원을 주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저도 시간을 봐요. 보기는 네.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과연 연장을 네. 다루면서 안 다치고 네. 평생 직업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를 저희는 3개월 동안 관찰을 네. 하긴 해요. 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제 3개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라든지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눈썰미를 배웠으니까 이제 4개월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도 많이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 작업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럼 최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용역 업체에 나갔을 때 받는 금액이 뭐 11만 원, 12만 원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렇죠. 한 받아야지. 3개월 정도가 네. 지났다 하더라도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조공이고 그렇죠. 조공이니까 3개월 정도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인력 단가는 근데 맞춰주는 하나 거고. 물어볼까요? 기공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형님이랑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 이 목공 분야에 왜냐면은 저도 옛날 목공소에서 뭐 일을 한 2년간 한 경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목공의 끝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기공의 끝은 없고 아직도 계속 배워가면서 일을 하고 내가 12년 막 2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10년 차한테도 뭔가를 배워나갈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네.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네. 기공. 저 잘 말했어요. 형님이 아, 의도한 맞는 거? 거예요. 아 그래요? 뭐 다행이다. 내가 기공이라고 해서 항상 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맞아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또 그 사람마다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벽 같은 거 그냥 기본 가벽 같은 네. 거나 천장 네. 하는 걸 잘하는 맞아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류가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기공과 조공의 차이점은 뭐냐면
해결 능력. 뭐 맞아요. 하나 딱 봤을 네. 때 네. 이거를 어떻게 끌고 네. 나갈 건지, 네.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게 돼서 그 작업을 자기가 직접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는 기공이라고 많이 얘기를 그렇죠. 하는 네,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 몇 년을 해야 기공이다, 뭐 이게 아니고, 그렇죠. 진짜 현장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기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조공, 그래요? 조공 10만 원을, 평균 10만 원을 주고 한 3개월을 일을 시키면서 지켜봐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무조건 맨날 자재만 나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만 그렇죠. 맨날 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3개월 정도 되면은 제 생각에는 석고하고 뭐 평몰딩, 걸레바지 정도는 무난히 칠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그렇다고 하거든요. 해서 사람들이 그 중기공, 뭐 조공 그 네. 단계를 빨리 탈피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조공에서 중기공까지 올라가는 기간만 해도 빠른 사람들은 한 2년, 예. 늦는 사람들은 한 3년 예. 이렇게 걸려요, 예. 시간이. 예. 그러니까 바로 뭐 목수 시작했다고 해서 뭐 돈 막 22만 원, 30만 원씩 예. 막 버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럼 내가 뭐 이거 할 줄 알아서 이 정도는 받아야 돼 이런 거는 아니고 많은 현장을 경험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처음 보는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예전 현장들 딱딱 짜맞춰 나가면서 이 현장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응용도 돼야 될 때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수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목수가 나무를 만드는 사람인데 나무 가지고 웬만한 걸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눈썰미가 좋아서 한 몇 년, 한 2, 3년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팀장이 된 거예요. 팀장이 되는데 그 팀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현장에서 뭐 좀 난해한 일을 하게 된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일을 잘하는 사람 불러서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 진짜 머리가 좋은.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책임이라는 목수는 자존심으로 일하는 그렇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그 상황이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공의 시절을 겪어서 뭐 이렇게 12만 원, 13만 원까지 받고 좀 어느 정도 쭉 하다 보면은 팀장님이 알아서 올려줘요, 그죠? 왜냐면은 너 이 정도 됐고 네가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할 줄 아니까 중기공이야 이게 아니고 너 이 정도의 눈썰미와 이 정도의 뭐 이렇게 동선을 네가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은 너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는 그 조공과 기공을 나눈다고 하면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을 본다면 이제 현장을 마무리하고 나면은 항상 AS라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뭐 좀 복잡한 AS도 생길 거고 간단한 AS도 생길 건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그 AS를 해결할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좀 이제 기공에 가깝지 않을까. 모든 AS 그렇죠. 막 여러 가지가 예. 있으니까 뭐 문 뭐 안 맞는 거 그렇죠. 이런 게 아니고 막 진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구도 그렇고 가구 변형된 것도 잡아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뭐 문 조금 처진 그렇죠. 거 깎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이제 중기공에서 이제 또 기공 올라가는데 걸리는 거는 뭐 기술이야. 일을 하면은 배우게 되는 거고 얘기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생기는 모든 AS를 직접 다 해결할 능력이 되면 기공. 근데 요즘에는 목수라는 뭐 분류가 이제 뭐 조공, 기공 뭐 그것보다는 이제는 뭐 분업화 형식으로 돼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벽 세울 때 보면은 뭐 가벽 세운다고 하면 다루기만 작업하는 사람은 계속 그 작업만 하고 석고 칠 사람은 석고 작업만 근데 하고 그 작업을 잘하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현장을 이제 분업화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제 한 파트를 잘한다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대신 이제 뭐 금액을 기공으로 해가지고 뭐 20 몇만 원씩 단가를 올리는 게 아니고 뭐 한 17만 원, 15만 원, 15만에서 한 18만 원 사이로 해가지고 거기서 단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일단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공에서 이제 뭐 중기공 예를 들어서 형님이 봤을 때 얘는 그 목수 하지 말라고 망치로 때려도 얘는 목수 할 애다라고 하면 솔직히 어느 정도 중기공까지 올라갔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기공이라고 너를 중기공으로 인정을 해주려고 하면은 한 인건비를 어느 정도 한 18만 원. 18만 원? 제 생각했던 거 단가랑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18만 원 정도 하는 거고. 뭐 어쨌든 하기 나름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센스에 따라서 그 의지와 그리고 또 근성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뭐 금액을 논하기는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긴 한데 뭐 대략적인 거 그냥 저희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뭐 금액이 나오는 부분은 참고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근데 좋을 것 그렇지 같아요. 참고용으로 네. 해야지 돈 뭐 때문에 이걸- 목수한다고 그렇죠. 하면 오래 못 할 것 같아요. 이걸 뭐 누구는 뭐 18만 원 받았다는데 왜 네. 나는 안 주냐 그렇게 그런 그건 식으로 아니죠 하면 이제. 안 되는 네, 거죠. 왜냐면 주는 사람 마음이고 네.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 18만 원 주는 사람한테 그렇죠. 넘어가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형님은 15만 원을 줬는데 26일을 일 시켜. 근데 여기는 18만 원을 주는데 한 달에 15일밖에 일 안 시켜. 그렇죠. 그럴 수도 그런 있고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서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거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형 중기공인데도 20만 원 준다고 했어요. 네. 한 2달을 일했어. 네. 근데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죠. 예. 누가 여기서 중기공이 중기공이야? 너 그러면 우리 현장 오면 너 20만 원씩 줄 수 있어 우리는 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거는 많죠. 다 다른 거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잡혀 있는 거는 기공과 그렇죠. 그리고 팀장님의 인건비는 정확하게 픽스가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팀장님의 재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다 틀리니까. 왜냐면 팀장님이 우리 형님 한 명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많아요. 그렇죠. 겁나게 많아요, 진짜. 그렇죠. 네. 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일일이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인건비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게 언제부터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TV나 이런데 뭐 청년 목수 하면서 월 1,000만 원씩 목수들이 월 1,000만 원씩은 다 버는 것처럼 반영이 돼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형님도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버는 때도 있고 뭐 이제 못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는 거고 또 이게 뭔가 잘 맞아 떨어지면은 1,000만 원 그 이상으로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근데 이게 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때까지 계속 봐오기로는 1,000만 원이 분명히 가능한 숫자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그게 목수라는 직업은 현장에서 직접 시간 안에 일을 하고 그렇죠. 일당을 받는 일당제.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의 일당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그 시간을 투자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수는 1,000만 원이 저는 최고 한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몸이 한 개고 돈 벌 수 있는 군데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뭐 개중에 오야지들은 이제 뭐 팀장들은 그렇게도 하죠. 뭐 현장을 막 2개, 3개씩 돌리고 연장 깔아주고. 팀장에 또 반장을 또 나눠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하는 경우도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관리도 잘 저도 최소 많이 해봤자 2개 현장 이상은 저도 거의 안 하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2개 정도는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보면은 꼭 제 현장은 형님이 안 오고 그냥 다른 사람들만 보내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도 저희 팀원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보내지 내가. 그래서 이제 월 1,000만 원에 그 일은 그렇다. 근데 내가 이제 이거에 불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 생각으로 했을 때는 형님이 지금까지 이제 시간 내에 일을 하는 일당제로 운영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목공이 이제 턴키제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윤까지 남게 된다고 하면은 1,000만 원은 우습게 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왜 안 하시는지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정해져 있는 자재, 정해져 그렇죠. 있는 일 예. 그거 하면 됐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눈높이가 워낙에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계약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두 계약이든지 뭐 서명 계약을 했어도 실질적 일을 했을 때는 막 그 이상의 자재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1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내가 들어가는 돈 150만 원이면 그 공사를 누가 하겠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목수가 언론에 항상 나오는 월 1,000만 원 목수가 되기 위해서 일당으로 해도 월 1,000만 원 목수가 되기 위해서 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저는 알아요. 하나는 제가 직접 당해본 거죠. 이거는 옛날에 형님 10년 전에 형을 만나기 전에
매일 야간 공사에 제가 끌려다닌 적이 있어요. 아, 야간 공사는 인건비 싸먹 그렇죠. 인건비 엄청 나오는 네, 공사입니다. 그거는. 인건비가 1.5배예요. 야간은. 그렇게 야간 작업을 많이 하고 하게 되면은 뭐 월 1,000만 원 충분하죠. 야간 작업을 안 하고 1,000만 원 일당제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수구미 단가. 이제 수구미 뭐 이러는데 뭐 다른 데선 똥 뛴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한데 이거는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거를 하면서 뭐 일을 한다. 뭐 근데 이제 분명히 의뢰를 하는 사람들의 눈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중기공 정도가 됐다 하면은 뭐 기공의 단가를 넣고 거기에서 또 기공의 단가에서 중기공의 단가에서 또 똥을 띄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팀원들의 좀 이제 뭐 인건비에서 좀 어느 정도 관리 비용을 받아버리면은 충분히 넘어가죠. 그럼 진짜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아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아, 솔직하게 안 받습니다. 다 기본. 그러니까 6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 그거 좀만 더 이렇게 하면은 1,000만 원 그냥 버는데. 아, 그런 방법이 난 새로운 걸 배웠네요. 오늘. 그런데 저는 그 수구미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수구미를 띄시는 분들은 다른 책임을 져주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현장에서 한 달 내내 일했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기공으로 따졌을 때 뭐 20일 일했다고 쳐요. 그럼 440만 원을 이 현장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현장에서 팀장한테 결제를 안 해주면은 이분은 440만 원을 못 받잖아요. 그거를 해결을 해주는 명분 하에 수구미를 띄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건 네.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뭐 1,000만 원이 넘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아, 1,000만 원. 이제는 뭐 지금까지는 뭐 인건비 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뭐 힘든 점 이런 것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조아나 니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래 난 될 거야 하면은 어떻게 목수에 입문을 해야 되는지 인테리어 목수 입문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보통 해주셨으면 뭐 좋겠어요. 저한테도 오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뭐 현장에 일하고 있으면은 목공일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면은 아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요 그냥 연락 없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와요 현장으로. 아니,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들려서? 아니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목공일 배우고 싶은 아 사람들은 그래요? 현장에 있으면 그냥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거기서 걔 왔을 때 제가 한 번도 사람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막 바쁜데 막 와서 그 얘기하는 것만 해도 네.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 자재상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한테 좋은 팀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해서 현장 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 자재상에 가갖고 영업하시는 사장님한테 나 어디 지금 팀원으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소개해달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공이를 입문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자재상 좀 큰 데 몇 군데를 눈여겨봤다가 이제 뭐 자재 살 것처럼 하면서 가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얼굴도 트고 하면서 실을 이렇게 해서 난 목공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좋은 팀장들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 그게 제일 좋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현장으로 막 맨땅에 헤딩한다고 막 쳐들어가면은 바빠 죽겠는데 그 상담해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저도 그냥 돌려보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그쪽 팀장한테 주면은 그 팀장이 뭐 상황에 맞춰가지고 연락해주는 경우가 제일 근데 많을 거예요. 형님 그런 경우 있어요? 자재상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가르친 적 있어요? 저는 없죠. 없죠. 이게 왜 여쭤봤냐면은 지금 형님이 했던 얘기가 제가 10년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운이 좋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자재상으로 연결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자재상에 가면은 그 좋은 팀장들 그리고 예. 뭐 결제 부분부터 해서 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아, 있거든요. 그런 건 있겠네요. 쪽으로 해서 받으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딱 갔을 때는 안 해준다고요. 이제 예. 자주 이제 한 하루 이틀 사이로 하는 게 아니고 네. 한 달 정도나 네. 해서 2달, 3달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 가게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서로 인사할 정도 됐을 때 네. 딱 슬그머니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이거 거죠. 지금 형님 나 몰랐는데 그 얘기까지 몰랐는데 이거는 진짜 현실 목수의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다시 잠깐 정리를 하면은 그 자재상에 그냥 이렇게 찾아가서 음료수도 가끔 한 잔씩 그렇죠, 주고 그렇죠. 그냥 하다가 목수 있으면은 일 배우고 싶은데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재상에서 소개해주는 목수는 결제 관련돼서 그렇죠. 모든 게 깔끔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목공팀에 진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그리고 좋은 그 케이스 같아요. 정도의 이제 뭐 모르는 업체에 가가지고 네. 자기를 홍보할 수 있을 정도 되는 사람은 네. 목수일을 배워도 잘할 거예요. 아 그렇죠. 모르는 데 가서 나 목수하고 싶다. 네, 나 그렇죠. 같은 사람. 그렇죠. 전국 막 이게 다 돌아다니면서. 또 그 방법이 아니라면은 네. 뭐 전 실장이 했던 그 방법이죠. 네. 뭐냐면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네. 한 3개월 정도 꼼빵도 많이 하고 그렇죠. 자재도 네. 나르고 예. 목수 팀장들 와서 일하는 것도 좀 보고 예. 그게 눈으로 한 6개월 정도 많게는 1년 예. 정도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배운 상태에서 나와서 그렇게 그렇죠. 되면 자연스럽게 목공 팀장들도 알게 될 그렇죠. 거고 빙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죠.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리는 팁이에요. 이 뭐냐면은 아 형님 왜 내 거 뺏어갔어요? 아, 그런 거예요? 나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 가지가지하고 뭐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목공이 되는 방법, 뭐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것도 그거고, 근데 형님이 얘기해 주신 게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제가 인테리어 업자의 눈으로 목수가 되는 방법 뭐가 있냐면은요, 인테리어 업체에 취직을 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업체 취직을 해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알게 되잖아요. 인테리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마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되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처음에 인사드릴 때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나요? 인테리어 목수가 되려고 하면은 인테리어 공정에 대해서 다 차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수가 돼서 배우는 게 아니고 미리 배우고 목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업자로 빨리 전향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거를 먼저 배워놓은 상태에서 1년, 2년 일하는 동안 이제 우리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설비, 전기 막 이런 많은 사람들이랑 친목이 쌓여요. 친분이 쌓이는 거죠. 그럼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툭 내뱉는 거예요. 목수 형님한테 얘기를 해도 되고, 와 형님 나 진짜 목공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주위에 알고 있는 팀장들한테 전화 싹 다 돌려가면서 자리를 잡아줘요. 뭐 또 목수 형님한테도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전기 사장님한테도 해도, 전기 사장님 나 진짜 목수가 되고 싶어요 하면은 이분은 야 전기가 더 좋아 임마 하면서 꼬실 텐데, 아 형님 전기가 더 좋은 걸 알지만 전 목수가 되고 싶어요 하면은 이분이 전기지만 목수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막 이렇게 또 다리를 놔줄 수도 있고 그래요. 설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취직을 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배워가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목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입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제 그때 뭐 1년이든 2년이든 일을 하면서 목수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 길이 맞나 아닌가도 볼 수도 있고, 다른 길로 이렇게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을 배우고 나면은 네. 뭐 목수를 하고 싶으면 하면 되겠지만 네. 이제 거기서 더 큰 돈을 버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네. 보통 업자로 전향을 많이 업자를 전향을 많이 하죠. 했죠. 이거는 제가 다음에 업자 편에 인테리어 업체 창업 편에 제가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볼게요.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1000명이 인테리어 업자로 돌아섰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비 지원 목수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을 수료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도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뭐 비용도 이제 저렴할 거고, 아니면 거기서 그 교육 과정 동안에 한뭐 그 금액 있잖아, 보수처럼 금액도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 목수 일을 배운 기회가, 좋은 기회가 생기면서 그 연장도 다룰 줄 알게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은 상황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물론 뭐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인생에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굳이 학원으로 갈 게 아니고 그 현장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에서는 항상 세팅되어 있는 현장 안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뭐 나와서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가벽을 치든 천장을 치든 뭐 몰딩을 하든 그런 건 할 수 있겠지만, 현장 각이 그 세팅장 각이랑은 절대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상황도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거기서 3달 배울 거 차라리 돈 받고 현장 나와서 배우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X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목공 자격증이 있는데 목공 자격증을 취득하면 현장에 와서 보여주거나 하면 혹시 현장에서 그 목공 자격증 있는 사람을 대우해 주나요? 하나, 둘, 셋. 뭐 형님 하시고 싶은 얘기 좀. 저는 아직 목공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X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격증 부심 부린다고 뭐 다른 목공팀에 합류해가지고 저는 나는 목공 자격증도 있어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우와 그거 뭐야? 야 나 이거 처음 봐.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되게 놀림도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더 대우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현장에서는. 목공 자격증이 있는데 일을 못하면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여성분들도 많이 인테리어 관심 가지시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여성분들도 목공 현장에서 목수가 일할 수 있다면 O, 일할 수 없을 것 같다, 힘들 것 같다면 X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이렇게 세우면 안 되냐? 나는 좀 긴가민가 하거든. 이거 살짝 아니 X로 할게 그냥. 아니 이렇게 나 세워서 중감인가 나는 긴가민가. 요즘에는 뭐 직업이 귀천이 없으니까 여자들도 하고 뭐 남자 같은 여자들도 많기 때문에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현장 상황상 그 많은 먼지와 그 날씨 뭐 춥고 덥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무조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뭐 봐온 것도 있어요. 여자 목수도 봐오고 그리고 뭐 다른 팀에도 형님 그 도장 그 사모님도 팀장이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목수라는 분야에서 내가 X를 든 이유는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안 그런 현장도 있지만 뭐 가끔씩 막 화장실이든 뭐든 철거가 먼저 다 돼 있어가지고 변기 하나 없는 현장이 많아요. 뭐 그런 현장에서 남자들과 섞여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난 그래서 꼭 목수 나무로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은 인테리어 목수보다는 그냥 그 가구 목수, 공방 목수 이게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감성도 훨씬 그쪽이랑 더 맞고 그래서 현장 인테리어 목수로 하기는 왜냐면 또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현장 사람들이 그 꼰대들 있잖아요. 꼰대 옆에 꼰대 아니라니까. 성격이 진짜 더러운 꼰대들이 되게 꼰대 많아요. 아니라니까. 꼰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여자분이라서 너네는 그럴 거야 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여자분들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래서 현장에는 이렇게 꼰대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재도 무거운 것도 그렇지 많고 날고 뭐 하고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체장 면에서도 힘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물론 여자분들이 이건 저희 생각이에요. 뭐 여자를 뭐 이렇게 비하한다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대충 형님들이 생각하시는 40대 체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봤을 때 40대가 넘은 사람들 목수로 입문하는 게 가능하다고 X 보여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요즘에는 이제 젊은 목수들이 대세고 그리고 또 대세를 떠나가지고 나이 40 넘어서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게 저도 이제 40 넘은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 보기도 했지만 빨리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음은 앞서지만 의욕은 앞서지만 실제로 몸이 따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일 배우는데 많은 그 힘든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양 뭐 처음부터 목수를 한 게 아니라면은 40 넘었으면은 원래 이제 다른 길을 찾든지 아니면 아까 전 실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DIY 가구를 만든다든지 공방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막 이제 팀장들 계속 얘기하는 꼰대가 막 짜증내게 하면은 거기 버티기도 힘들 거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는 일도 생길 거고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오를 한 이유는 질문이 40대 이상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그래요. 나는 40대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같이 일하면서 뭐 이렇게 배우면서 뭐 한 5년, 8년 하면서 해도 한 10년 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질문이 50대 이상이라고 하면은 X를 들었을 거예요. 배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뭐 힘이 딸리고 이걸 떠나서 배우는 자체가 힘든 게 뭐냐면은 만약에 52세 분께서 목공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젊은 막 이렇게 이런 40대 사서 42살 꼰대한테 막 욕 들어먹으면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요거 안 합니다. 요거 안 해요. 그런 거는 X라고 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배우고는 체질이 됐고 막 한다 하더라도 이제 또 남은 뭐 평생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MD 48짜리 뭐 주장은 걷더니 들어야지 뭐 가능할 텐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40대까지는 제가 40대니까 이제 내년에 40대니까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저는. 입문자, 그러니까 처음 이제 목공을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 장비 준비가 필요하다. OX 하나, 둘, 셋. 장비 준비는 이제 개인 이제 투베트라가 이제 못주머니 그리고 기본적인 뭐 목수니까 방치형이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건 기본 자기가 이제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걸로 다 준비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는 타카 종류별로 해가지고 뭐 T64, 뭐 ST 총도 써야 되니까 DT 총도 사야 되고 F30 총도 있어야 되고 실타카도 있어야 되고 뭐 타카라 종류별로 다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조금 더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뭐 우마 그 뭐 사다리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거든요. 전 이제 처음에 목수 입문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툴벨트에 망치 그리고 손바루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거고 스퀘어 있으면 좋을 거고 그리고 뭐 망치 칼 그리고 니퍼 하나 있으면 좋을 거고. 뭐 저같이 좋은 팀장들 만나면은 다 사줘요. 그죠? 그러네. 근데 아직 사준 적이 없구나 나도. 형님 사주잖아요. 내가 맞다. 사줬다. 멋좀 알았다. 사주세요. 야 어디 공부하고 가서 그냥 마음대로 다 가져가 내 이름 달고. 어쨌든 그 정도만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타카총도 원래는 갖고 다녀요. 예전에는 이제 팀장급들이 다 준비를 해줬었는데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 배우는 사람들이 그 자기 돌이에요 돌이 일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갖고 자기가 오더라고요. 그냥 네. 바구니 하나로 챙겨올 그쵸, 수 있는 그쵸. 연장은 네. 챙겨오는 게. 그렇죠. 그게 돌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목수 하면은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 보통 목수 한 20년 뭐 25년, 30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손가락 하나는 로보캅이에요, 로보캅. 다 수술해가지고 인대 한 번씩은 다 연결하고 힘줄 한 번 다 연결 안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게. 이게 다 언제 다치냐면은 항상 일이 마지막 끝날 때쯤 방심하다 다치거나 뭐 그래서 하는 건데 대부분 저희는 다치게 되면 기계로 다치기 때문에 뭐 손가락 한두 개 정도는 뭐 애교로 끊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운이 좋으면은 그렇죠. 손가락 한두 개 그렇죠. 끊어지는 거죠. 보통 진짜 거시기 한 날은 손가락 4개, 엄지손가락 하나 그 정도 절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항상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기계 쓰는 일을 할 때는 항상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강조해서라도 조심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게 목수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점은 하나 염두하고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험이 함께하는 직업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손가락 하나 정도는 신경 한번 있고 인대 하나 정도는 있었습니다, 저도. 진짜 목수네 이제 그러면은 전기는 불을 한번 내봐야 진짜 전기 기술자인 거고 목수는 손가락 한번 나가봐야. 근데 이제 농담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은 안 다치는 그렇죠. 사람이 네.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돌려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구독자님이 이렇게 궁금해서 한 질문이었거든요. 지금도 이 위험이 이렇게 따른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면서도 평생 지금 목수를 할 것인지 생각이 있는지. 어차피 이제 저는 이제 이 길을 제가 이제 직업으로 마지막 직업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계속 할 거고 이제 그게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항상 일이 끝나기 전 시작하기 전에 다치거든요. 항상 사람들이 마음을 좀 이게 딱 다잡지 못하고 일을 할 때 다치기 때문에 끝날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저희 머릿속에는 게 그게 항상 들어있죠. 조심 그게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뭐 조심해서 작업하면은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높은 데 할 때 떨어질 낙하 위험 같은 것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라. 네. 저희 식구들한테도 무슨 작업하다가 야 좀 불안할 것 같으면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서 다시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다치면은 개인적인 손해도 있지만 또 회사적인 손해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목수의 막 현실 막 하면서 솔직히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목수님의 현실을 얘기한 거는 아니죠. 우리의 현실을 얘기한 거죠. 형님의 현실을.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이제 내가 얘네들은 왜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되게 힘든 것만 얘기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장점 좋은 점도 이제 좀 전에 잠깐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목수라는 제가 게 말 잘라서 누가- 죄송한데 딱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단점이 많지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목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별명이 대전의 돈다발이라고 해가지고 형님, 잠깐만 돈 좀 쓸게 1,000만 원만 좀 넣어줘요 하면은 아씨 알았어. 이거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압니다. 큰일 납니다. 하여튼 돈다발이라고 굉장히 큰 장점도 많아요. 그리고 또 뭐 분명 큰 메리트도 있고 매력도 있습니다. 진짜 저는 현장에서 나갔을 때 어떤 데에서 목수에 대한 매력을 찾냐면은 뭔가를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뭔가를 만드는데 땀방울 하나 딱 떨어질 때 난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어쨌든 한 방울만 멋있지 그냥 10방울, 100방울씩 떨어지는 게 멋있네. 이제 그만 환상을 그만 저기 해주고 환상을 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환상을 꿈을 이룰 수 있는 얘기도 그렇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 조언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 요즘에는 이제 DIY 가구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내가 나만의 가구를 만드는 그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게 많고 또 이케아에서 막 조립하는 거 해보다 보니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공일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언제든지 뭐 제가 자기가 조그마한 공간만 장소만 있다면은 뭐 목공일을 좀 배워놓으면은 목수가 아니어도 내가 뭐 조그마한 거 애기들 뭐 장난감을 하나 만들어주든 가구를 하나 만들든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배워놓으면은 나쁘지는 않을 그 직업 중에 하나인데 직업으로 가져줘도 되고 아니면 손기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배워놓으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목수 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도 시대가 이제 뭐 선진국처럼 많이 변해가면서 이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 때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뭐 더 옛날에는 노가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노가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게 조금 시대가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아마 이 현장의 기술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런 데잖아요. 수입 자동차를 파는데 뭐 뻔지름하게 와서 차를 딱 사는 사람들보다 현장에서 땀 흘리다가 온 사람들이 더 구매력이 있다고 본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 차를 살 구매력이 있고 유지력이 있어라고 본대요.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고 인건비는 계속 잘 오르고 있잖아요. 시급 뭐 최저시급 막 1,000원 막 이렇게 오를 때 이분들은 그렇게 안 올라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말에 장갑 끼고 일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서도 어디 가서도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그죠? 그렇죠. 근데 막 창업해가지고 자영업 하다가 막 이렇게 일하다가 한순간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빚까지 떠안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목수를 한참 일을 다 배워놓고 기공이 된 상태에서 잠깐 이제 목수가 하기 싫어서 다른 걸 해요. 해갖고 사업도 하고 뭐 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하면 되잖아요. 잘못돼가지고 돌아온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배워놓은 기술은 네. 뭐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기 네. 때문에 이제 그 대신 이제 요즘 시대는 계속 새로운 뭐 기술도 연장 공부도 계속 새로운 공부도 나오고 뭐 새로운 제품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목수 일을 하는 순간에는 이제 계속 자재도 새로운 것도 계속 접해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한다면은 목수 생활 하는데 만만한 생활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제 그 분명히 메리트 있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 목수의 꿈을 가졌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어디에 소속돼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좀 시야를 바꿔보면 이렇게 많아요. 목수도 많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타일, 전기 막 이런 것도 쭉쭉쭉쭉 나갈 텐데
그런 분야도 많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안정적인 수입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안정된 기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목수의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꾸는 그 꿈, 전 실장과 우리 목공 꼰대 형님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또 이제 재밌는 영상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 이번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도 되고 뭐 이제 항상 다른 데서 하지 않는 뭐 좀 안 좋은 점도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다고 하면은 제가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기술자 편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